전쟁은 국가의 본질을 드러내는 극한의 상황입니다. 국민 통합력, 정치 지도력, 경제력, 외교력 등 국력의 총체가 시험대에 오릅니다. 어떤 국가는 전쟁을 통해 단결하고 성장하는 반면 어떤 국가는 분열과 붕괴를 겪습니다. 전쟁은 국가의 민낯을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먼저 국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국가는 인류가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오면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정치적 조직입니다. 초기에는 부족이나 씨족 단위의 공동체에서 출발해 농업과 정착 생활이 발전하면서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구조가 생겼고, 이를 기반으로 고대 국가가 등장했습니다. 국가의 유래는 생존과 질서 유지, 외부로부터의 방어, 내부 통제 등의 필요에서 비롯되었으며, 시간이 흐르며 제도와 영토, 주권을 갖춘 근대 국가로 발전해 왔습니다. 국가의 구성 요소는 영토, 국민, 주권으로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국가의 통치 시스템은 시대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발전해 왔습니다. 고대에는 신이나 왕이 절대 권력을 가진 신권 정치나 전제군주제가 중심이었습니다. 중세로 접어들며 봉건제도가 나타나 왕과 귀족이 분산된 권력을 나누어 지배했습니다. 근대에는 시민혁명과 계몽사상을 계기로 입헌군주제와 공화정이 확산되며 권력이 법과 국민에게 점차 이양되었습니다. 현대에 들어서는 민주주의가 주요 체제로 자리 잡았으며 대통령제, 내각제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일부 국가는 여전히 독재나 권위주의 체제를 유지하기도 합니다. 독재자는 어떻게 등장할까요? 독재자는 보통 사회 혼란, 경제 위기, 전쟁 등 불안정한 상황에서 등장합니다. 국민이 질서와 안정, 강력한 리더십을 원할 때 한 사람이 강력한 권한을 위임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국민의 지지를 받으며 등장하지만 점차 권력을 남용하고 법과 제도를 장악해 독재 체제로 변질됩니다. 다음은 전쟁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전쟁은 보통 정치적 긴장, 경제 위기, 민족 종교 갈등, 권력 공백 등 사회가 불안정할 때 가장 쉽게 일어납니다. 특히 외교가 단절되고 대화 대신 무력 시위가 우선될 때 충돌 가능성은 급격히 높아집니다. 상대국에 대한 적대감이 누적되고 내부 결속을 위해 외부적을 만드는 경우에도 전쟁이 발발하기 쉬우며, 국제 질서의 균형이 무너졌을 때 강대국의 개입이나 오판으로도 전쟁이 촉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방력 차이가 클수록 전쟁 발발 가능성이 오히려 높아질 수 있습니다. 강한 쪽은 단기간 승리를 확신하고 선제 공격을 감행할 수 있으며, 약한 쪽은 불균형을 느끼고 선제적 대응이나 비정규전으로 맞설 수 있습니다. 특히 주변국과의 국방력 격차가 극심하고 외교적 대화나 군사 균형 유지 장치가 없을 경우 충돌 가능성은 급격히 증가합니다. 전쟁은 단순한 전력 차이보다 그 차이를 인식하고 이용하려는 정치적 계산에서 비롯됩니다. 이어서 세계의 전쟁사에서 가장 빨리 끝난 전쟁과 장기간 벌어진 전쟁입니다. 가장 빨리 끝난 전쟁은 1896년 영국과 잔지바르 전쟁으로 약 38분 만에 종료되었습니다. 역사상 가장 긴 전쟁 중 하나는 영국과 스페인의 칭첸 전쟁으로 불리는 335년 전쟁입니다. 이 전쟁은 1651년부터 1986년까지 약 335년간 지속되었지만 실제 전투는 없었습니다. 다음은 세계에서 침공당한 나라와 침공한 나라 순위를 소개하겠습니다. 역사적으로 가장 많이 침공당한 나라는 지정학적 위치와 주변 강대국의 영향에 따라 결정됩니다. 다음은 대표적인 침공당한 나라 순위입니다. 5위 이탈리아, 4위 인도, 3위 폴란드, 2위 중국, 1위 프랑스. 이들 국가는 대부분 전략적 요충지였기에 수많은 침공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한국은 몇 위 정도 될까요? 한국은 역사적으로 침공을 많이 당한 나라 중 상위권에 속하지만 프랑스, 폴란드, 중국, 인도처럼 유럽 중국 대륙 중심 국가들에 비해 절대 횟수는 상대적으로 낮아 대략 7에서 10위권 정도로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역사상 가장 많이 침공을 벌인 나라는 군사력과 제국주의 야욕, 지정학적 위치에 따라 결정됩니다. 다음은 침공을 가장 많이 감행한 국가 순위입니다. 5위 독일, 4위 러시아 소련, 3위 미국, 2위 프랑스, 1위 영국. 이들은 대부분 패권 확장과 자원 확보를 위해 침공을 반복했습니다. 전쟁을 많이 일으킨 나라들은 공통적으로 패권주의적 성향, 강한 군사력, 자원 확보, 욕구, 이념 확산 목표 등의 특징을 가집니다. 예를 들어 영국과 프랑스는 식민지 확장을 위해 전 세계를 침략했고, 독일은 민족주의와 영토 회복을 명분으로 세계대전을 일으켰습니다. 미국과 러시아 소련은 이념 경쟁과 전략적 영향력 확대를 위해 여러 지역에 개입했습니다.
이들 국가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 외교보다는 무력 사용을 선택하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반면에 전쟁에서 공격을 당한 나라들은 주로 지정학적 요충지에 위치하거나 군사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국가, 정치적 혼란 상태에 있던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천연자원이나 전략적 가치가 높은 지역일수록 외세의 침략 대상이 되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폴란드는 강대국 사이에 끼어 수차례 침공당했고 한국도 동북아 중심에 위치해 역사적으로 반복된 침략을 겪었습니다. 이들 국가는 외교적 고립이나 내부 분열이 겹칠 경우 방어 능력이 더욱 약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럼 전쟁의 상대국 지도자들은 어떠했을까요? 전쟁을 많이 일으킨 나라들의 지도자들은 대체로 강한 권위주의적 성향, 극단적 민족주의, 패권 욕구, 그리고 이념 중심적 사고를 지닌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은 대중선동에 능하고 내부 불만을 외부의 적으로 돌리며 정권을 유지하려 합니다. 히틀러, 무솔리니, 스탈린, 사담 후세인 등 독재자들이 대표적입니다. 이들은 군사력과 선전을 통해 국민을 통제하고 공격적인 외교 전쟁을 통해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견제 없는 권력이 전쟁으로 이어지는 주요 원인입니다. 독재자들은 공통적으로 권력 집중, 비판 억압, 개인 숭배, 외부 위협 조장 등의 경향을 보입니다. 이들은 권력을 개인에게 독점하며 법의회를 종속시키고 언론 정적을 탄압했습니다. 국민의 불만을 외부의 적으로 돌려 전쟁을 정당화합니다. 전쟁은 이들의 권력 유지 수단 중 하나로 침공이나 무력 시위를 통해 위기 상황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경향도 있습니다. 이에 반하여 전쟁에서 침공을 많이 당한 나라들의 지도자들은 대체로 외교력 부족, 국방력 과소평가 또는 내부 정치 불안정이라는 특징을 가집니다. 이들은 외부 위협에 대한 경계가 약하거나 국내 문제 해결에 집중하느라 국제 정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일부는 지나치게 타국을 신뢰하거나 현실을 오판해 선제 대응에 실패하기도 했습니다. 역사적으로 침공당한 국가들의 지도자는 대체로 수동적이거나 분열된 통치 구조 속에서 위기를 맞은 경우가 많아 강력한 리더십과 국제 감각의 부재가 침공 가능성을 키운 원인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전쟁 발발에 따른 비참한 현실에 관한 내용입니다. 전쟁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것은 무고한 민간인입니다. 군인보다 방어 수단이 부족하고 전쟁터와 가까운 곳에서 삶을 이어가야 하기 때문에 생명, 주거, 생계 모두 위협받습니다. 특히 여성, 어린이, 노약자는 더욱 취약하며 전쟁 이후에도 난민, 빈곤, 정신적 외상 등 장기적인 피해가 지속됩니다. 전쟁은 국가 간 갈등이지만 그 고통은 가장 약한 사람들에게 집중됩니다. 또한 전쟁은 늙은이가 일으키고 죽는 것은 젊은이다라는 말은 전쟁의 비극적 현실을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정치적 결정과 권력 다툼은 주로 나이든 지도자들이 하지만 실제 전장에 나가 목숨을 잃는 이들은 대부분 젊은 세대입니다. 희생과 고통은 주로 힘없는 이들에게 돌아가며 이 말은 전쟁의 부조리함과 세대 간 책임 불균형을 비판하는 표현으로 자주 인용됩니다. 지금까지 전쟁과 국가에 관하여 전체적으로 알아보았습니다. 국가는 질서와 생존을 위해 형성된 공동체로 영토 국민 주권을 바탕으로 운영됩니다. 시대에 따라 통치 체제는 신권 정치, 전제군 주제, 민주주의 등으로 변화해왔으며 국민은 정치 참여와 의무 이행을 통해 국가를 지탱합니다. 전쟁은 독재, 외교 실패, 국방력 불균형 등에서 발생하며 가장 큰 피해는 민간인에게 돌아갑니다. 특히 독재자는 내부 불만을 외부로 돌리기 위해 전쟁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전쟁을 막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강한 국방력과 더불어 외교, 대화, 국제협력입니다.